자, 시장을 이겨라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글로벌 이슈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과연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또 궁금해집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 남아있는 변수들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펙 플러스 이 이슈 먼저 좀 다뤄주세요. 네. 예측 불가이고 하루하루 국제유가가 한 10% 가까이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들어온 이야기로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합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왔다 갔다 그것도 하고 있어요. 예.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야기로 나왔을 때는 합의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다라고 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임 봤을 때는 또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나왔기 네. 때문에 한번 진짜 회의가 시작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산유국들이 미국이 참여를 하고 캐나다도 참여를 해서 이제 다 같이 감산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미국에서 과연 감산을 해줄까? 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0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이 나타나야 아무래도 좀 유가의 변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만 배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배럴이라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 백길 다 이제 올스톱이 된 상황에서 이제 길은 별로 필요 안 하다라는 것이죠. 1,000만 배럴이 감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20 미만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맞죠? 우리 시간으로는요. 네, 그렇게 먼저 하고요. 그 네. 다음에 네. 이제 미국하고 또 참여를 해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결과는 끝까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또 별개로 또 각 정부에서는 각종 돈풀기 작업 계속 하잖아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추경을 비롯해서 경기 부양책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4차 경기 부양책에 네.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을지 또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세요. 네, 이제 지금 4차 부양안 이야기 나온 거는 이번 달 초에도 계속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4차 부양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사실 아직 이제 양당이 협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하기는 사실 어렵긴 하지만 다시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들은 또 포함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이제 부양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민주당이 이제 논의를 할 때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와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안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다가 플러스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추가 부양안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될지 그 범위에 대한 논의들은 있겠지만 조만간에 한번 이제 3차 부양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다시 4차 부양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제 부양안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양안 시행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양안이 이제 또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은 사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좀 몸을 사리고 있었을 때 네. 주식시장도 급락을 거듭했을 때 각국 정부의 돈풀기 작업으로 인해서 정말 뭔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네. 저점 대비 많이 반등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4차 부양책이 또 추가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물 경기 둔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지금 미국에서는 파트타이머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파트타이머들이 이제 인한 신규 실업 수당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3월 실업률, 4월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이제 실물 경기를 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 바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이제 한켠에서 걱정이 되는 게 실물 경기 이거 괜찮나라는 네.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주식도 보면 최근에 연일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어제 뭐 조정 나온다고 해도 거의 조금 뭐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였고 저점 대비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를 이제 3주 네. 전쯤을 뭐 네. 예상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진짜 그때가 바닥이었고 뭐 혹은 일각에서는 그거 아니고 나중에 진짜 바닥 또 나올 거거든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해외에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전망을 좀 해볼까요? 우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1437 이게 저점인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3주 전에 그 코스피의 저점이요. 네, 그죠. 그때 장중 저점이었는데 네. 그게 올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그러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이 계속될까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은 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정이 나타나는 뭔가의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지금 있는 오펙 회의가 될 가능성이 또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4월 증시로 전체 크게 봤을 때는 4월 증시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겠지만 한 번은 좀 조정을 나타나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이후에 5월, 6월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수두룩한데요. 그 중에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투자자들은 기대치가 쑥 이제 올라온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안 좋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의외로 선방한 삼성전자를 보면서 괜찮나라는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1분기 실적에 포함된 달이 1월, 2월, 3월이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확산이 된 게 2월 중순부터 근데 글로벌에서 확산이 된 거는 3월 중순 그럴 네. 때부터죠. 네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실적에 미치는 거는 1분기에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럼 2분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부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둔화가 되면서 크게 이제 성장하지 않고 이제 크게 신규 확진자가 안 나오고 사망자가 좀 둔화되는 모습일 뿐이지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기 부진이 나타날 거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적 부진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어려웠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된다 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기업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계속 긍정적으로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트래킹해서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흐름을 네. 1, 2분기에 조금 부진하고 네. 3, 4분기에 조금 나아진다라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부진한 이 상반기에도 조금 선방하는 쪽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걸 예상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실적들을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대부분 사실 1분기 실적이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많이 빠진 애들은 흑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자 전환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어야 되는 거는 사실 계속 먹어야 되죠. 음식료. 예, 그렇죠. 필수 소비재.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그래서 작년 말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헬스케어. 예, 우리나라 이제 진단키트 만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수출 비중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약사들의 이제 기술력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헬스케어 쪽도 실적이 탄탄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 이제 실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또 어느 정도의 수혜 가능성들을 계속 언급했던 주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실적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쪽 산업들이 좀 커질 것인가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언택트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 언택트라는 말이 이제 퍼진 거는 사실 뭐 2015년, 16년 이럴 때 처음 등장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크게 많이 등장을 했고 산업 구조가 한번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소비하는 딱 그 패턴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일단 우리 뭐 요즘에 여성분들 특히 옷, 화장품 잘 안 사실걸요? 그냥 오로지 먹는 거 집중되어 있고 건강 이런 쪽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반영하듯 뭐 개별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좀 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도 아마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그 후 움직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어쨌건 우리 시장은 오늘도 2% 가까이 올라서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제법 두드러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최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것에 좀 플러스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요? 실현을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달라지겠죠. 네, 예. 달라진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만간에 조정이 한번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실현 가능한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팔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조정이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투자를 안 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겁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조정이 있을 테니까 조정 이후에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로 인한 변동성이 조금 완화된 이후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앞서 말씀 주셨던 3주 전에 코스피 최저점 1430대 요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거는 생각할 때가 네, 아니죠. 네. 하지만 한 템포를 좀 늦춰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뭐 여전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괜찮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양지수 움직임,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 시장으로 3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시장 공감 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